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한혜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막중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교가 첫 등교길 총장님과 함께하는 재학생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교 인하광장 게시판에 정시 추가 합격자 수강 신청 관련 민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혜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막중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퇴는 총학 비대위장 취임 58일 만이며 향후 총학 비대위는 대표자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퇴문에서 한혜민 전 총학 비대위장은 개인적인 건강상의 사유와 겹쳐 기남인 공민 끝에 직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보내주신 도움과 응원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장 사퇴권에 관련해 총학 비대위의 정책 현안을 제외한 예산과 사업 진행에는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총학 비대위 관계자는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 현안에 집중해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첫 등교길 총장님과 함께하는 재학생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로고가 인쇄된 방역 마스크를 전달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재학생 격려 및 방역 지침 준수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고 학교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조명호 총장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안전한 대학 생활을 하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본교 방역팀에서는 본교의 전체적인 방역 작업을 수시로 실행할 계획이며 수업 전과 수업 중 충분히 환기하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인하광장 게시판에 정시 추가 합격자 수강 신청 관련 민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정시 추가 합격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난 시점에 추가 합격이 이루어져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은 정시 추가 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모든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 기간이 동일했는데 올해는 정시 추가 합격생들의 수강 신청 기간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활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시 추가 합격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3스텝 디딤돌 장학금 선발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1학기 정규 등록자 및 필수활동 이수자이며 장학금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스텝은 학습 유형 탐색으로 학습 상담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고 투스텝은 학습 공동체로 인하동동 인하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스텝의 경우 학습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학습법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으며 비교과 마일리지가 회차당 1점이 부여됩니다. 이와 같은 3스텝 활동을 모두 이수한 정규 학기 등록생의 경우 3스텝 디딤돌 장학금 대상자가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2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발전기금 홍보대사 러빈 나눔 서포터즈 6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5일 화요일까지이며 3월 17일 목요일에 서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러빈 나눔 서포터즈의 활동에는 교내외 기부자 예우 행사 의전, 발전기금 모금 관련 자체 프로젝트 진행 등이 있습니다.
활동 혜택으로는 근로장학금과 맞춤당복 및 명함이 지급되고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며 개인용 사물함이 제공됩니다. 해당 서포터즈 선발 인원은 7명이며 교내 타글로와 중복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0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일반 휴학신청 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휴학신청 기간은 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신청은 이나 포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학적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종류 선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서류 현황은 동일한 학적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내용 조회 정보 서류 사항을 확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서면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1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최근에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도 가득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알아채지 못한 걸까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약을 먹고 누워있으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이날 확실히 느낀 점이 있는데요. 열정도 돈도 아무리 많아봤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걸. 또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바쁘고 정신없는 날이어도 매일 건강을 꼭 챙기자고 다짐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여가면서 말이죠. 요새 코로나19도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죠.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소중한 나 자신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하나뿐인 우리 집을 나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싶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채워갈지, 무엇을 배치할지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라디오에 도착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취향 가득 담긴 인테리어가 매일 나를 반겨주는 그 순간,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테리어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찾아볼 준비 되셨나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웰컴 인테리어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텔라장의 올라잇입니다. 웰컴 인테리어에 도착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막상 집을 계약하고 나니 텅텅 비어있는 집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막막한 상태예요. 원룸이라 넉넉하지 않은 데다 좁은 공간에 침대부터 책상, 옷장까지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사연 키워드는 바로 공간 활용이네요. 그럼 알뜰한 공간 활용법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공간 파악입니다. 이곳저곳 가구들을 배치하기 위해선 먼저 공간부터 파악해야겠죠. 원하는 스타일의 가구를 사서 배치했는데 약간의 틈이 생기거나 생각한 것보다 초과한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줘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단 하나, 바로 줄자인데요. 줄자는 공간 파악뿐만 아니라 제품 크기, 사이즈 측정 등 종종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죠. 공간 파악은 크게 벽면과 창문 위주로 해볼게요. 페인트 칠하거나 가구 사이즈 결정을 위해 꼼꼼히 벽면의 길이를 측정해줍니다. 이때 수평을 측정해주는 어플을 사용하면 잘 맞출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창문도 재볼까요? 창문은 꼭 창틀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길이를 재야해요. 여기서 커튼, 블라인드 등 설치할 제품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커튼의 경우 가로는 창문 너비의 2~3배로 예상하여 측정해야 해요. 커튼에는 주름이 잡히기 때문이죠. 또 세로는 커튼 봉부터 중간 혹은 바닥까지 원하는 길이로 넉넉히 재줍니다. 다음으로 블라인드일 경우 가로는 창문 너비에서 약 5에서 10cm 여유있게 측정하고요. 또 세로는 커튼 박스 안쪽부터 창문을 넘도록 원하는 길이로 재줄게요. 여기서 커튼 박스는 창틀이나 천장에 설치할 커튼이 들어가는 틀을 말하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온 뒤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B2B의 노래입니다. 어느새 흐려진 수많은 날들이 공간까지 꼼꼼히 측정했으니 이제는 실전에 옮기는 시간. 측정한 정보로 배치도를 그려볼 건데요. 건축 전문가처럼 안 해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치도를 그릴 수 있어요. 플로어 플랜 크리에이터나 매직 플랜 등 다양한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가장 베이직한 직접 손으로 그리기. 모는 종이를 활용하면 더욱더 편하겠죠? 공간 파악은 셀프 인테리어의 첫걸음이에요. 자신이 상상한 모습 그대로 원하는 인테리어가 완성되기까지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인 공간 파악 잊지 마세요. 공간 활용의 2단계, 바로 가구 배치입니다. 가구 배치하기에 앞서 먼저 생활 패턴을 고려해 동선 계획부터 구상해주세요. 휴식, 취미 공간 등 다양한 용도와 그에 따른 생활 패턴을 파악해야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가구를 배치해볼까요? 원룸처럼 작은 공간일수록 큰 가구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 침대가 방 안에 있는 가구 중에서 가장 큰 가구일 거예요. 침대 사이즈를 기준으로 다른 가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침대를 벽에 너무 딱 붙이면 침대부 교체 등 정리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불 두께 등을 고려해 벽에서 살짝 떼어주면 좋답니다. 어떤
침대를 고를 것인지 종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하단에 수납이 가능한 침대 혹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활용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외에도 다양한 침대의 종류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파 베드입니다. 침대와 소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겉보기엔 소파처럼 보이지만 넓고 푹신한 소파 위에 놓으면 스르르 꿀잠을 잘 수 있죠. 낮에는 소파, 밤에는 침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는 벙커 침대입니다. 2층에 침대가 있는 형태인데요. 1층은 책상, 소파, 수납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1층에 러그를 깔고 소파를 두어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침대 아래에 책상을 두어 작업이나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최적화된 침대는 무엇인가요? 이쯤에서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온 뒤 계속 이어갈게요. 달이 익어가니 서둘러 젊은 피야 미움들의 한 송이 들고 기운을 따져 명당을 구분하는 풍수지리. 인테리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풍수지리에 따른 가구 배치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현관은 방까지 뻥 뚫려 있어야 행운이 잘 들어온다고 해요. 풍경 그림이나 화분, 추시개는 현관에 놓으면 좋은 것들이죠. 다음으로 거실을 살펴볼게요. 거실에 소파를 배치할 때 현관문을 등진 채로 두기보단 살짝 피해서 배치하면 좋다고 해요. 또 소파 주변에 큰 스탠드를 두면 안정감을 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침실의 경우 핵심적인 가구는 침대겠죠. 침대는 방문과 대각선 방향이 가장 좋다고 해요. 좋은 가구 배치로 긍정적인 에너지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시 가구 배치로 돌아와서 한번 책상을 배치해 볼게요. 원룸에는 옵션으로 책상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따로 없거나 아니면 취미나 작업 공간으로 책상을 추가로 놓고 싶다면 주목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벽을 향해 책상을 배치한다면 주변 시선을 최소화하여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하여 책상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90도만 돌려서 앞쪽 시선이 뚫리게 하는 배치 말이죠. 따로 모니터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시선이 트이게 하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책상부터 뒤쪽 공간 면적까지 작업 공간이라는 인식도 들고 책상 이외의 다른 공간은 옷장이나 침대를 배치하여 공간 분리에도 용이하죠. 자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하신 분들, 좌식 책상은 어떤가요? 식탁과 책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죠. 이처럼 좁은 공간일지라도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 분리를 잘한다면 취미, 드레스룸, 침실 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죠. 집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이동 동선은 주로 어떠한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집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어서와 모두에게 그 끝에 끝내지 못한 얘기를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방금 들으신 곡은 원희의 베로니카의 섬입니다. 멋진 인테리어를 위해선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브랜드를 찾아야겠죠? 가구 브랜드를 알아보는 시간, 웰컴 브랜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공간 활용에 추천하는 브랜드로 두 가지 브랜드를 준비했어요. 바로 먼데이 하우스와 아르네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먼데이 하우스는 원목 가구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요. 원목 프레임으로 된 침대부터 사이드 테이블, 행거까지 공간 활용에 좋은 가구도 많죠. 앞에서 말한 소파베드 제품도 인기 있답니다. 우드 스타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혹은 화이트 계열로 깔끔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먼데이 하우스는 어떠신가요? 다음으로 아르네 스튜디오입니다. 특히 소파베드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점이 특징이에요. 살짝 가격대가 있는 가구들이 많지만 가성비 좋은 가구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구 브랜드를 알아봤는데요. 원하는 가구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면서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민낯 그대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 되죠. 집주인의 센스와 취향이 집에 비치된 가구와 소품을 통해 전달돼요. 개성있고 트렌디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굳이 값비싼 명품 가구를 사들일 필요가 없어요. 조형성과 컬러를 지닌 소가구 혹은 소품만으로도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은 웰컴 브랜드에서 살펴본 아르네 스튜디오의 브랜드 스토리인데요. 적절한 공간 활용, 기존에 갖고 있던 가구 재배치만으로도 여러분만의 멋진 공간을 채우고 꾸미고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오늘 알아본 공간 활용법 다들 어떠셨나요? 다양한 시도로 최적화된 가구 배치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인테리어를 찾아가길 바랄게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인테리어 꿀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스테이시의 런 투 유 들으며 웰컴 인테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Run.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공감하는 치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